지금이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시간. 앞으로 살아갈 시간 속에는 놀라운 발전의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갖는 경험들이 자연스러운 여건을 조성해서 결국 창조의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테니까요. 창조는 강한 소망과 분명하고 계획적인 생각,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일제히 나타나게 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의도는 창조의 시작이며 이것 없이는 계획적인 창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사소한 욕구마저 억누르고 있지요. 어렸을 때 가졌던 많은 소망은 물론 창조 과정에 대한 이해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잊혀버릴 뿐만 아니라 얻지 못해 실망할까봐 스스로 그것을 억압하기 시작하지요. 모든 생각에 창조의 힘이 깃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신과 회의에 찬 생각이 소망을 밀어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겠죠. 소망을 실현하는데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소망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소망과 바람을 억압하며 살아가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에 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창조하는 삶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전환되고 지속적으로 흩어지고 끊임없이 분산되기 때문이지요.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또한 소망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소망을 생각하면 언제나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열정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계획적인 창조도 기쁘게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때가 바로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시각은 영원히 발전하게 될 테니까요. 창조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삶의 경험과 잘 결합하면 이 변화의 시기에 즐겁고 계획적인 창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해서 왔음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강렬한 감정을 집중시켜서 지금의 삶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읽고 있는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도와 소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환희와 흥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생각의 힘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원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항상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분은 바로 당신의 창조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놀라운 창조를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앞으로 더욱 큰 만족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계획적인 창조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생각과 창조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이 약하거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의 시스템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창조를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정 자체에 신경을 쓰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경고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이들도 있지만 그 생각에서 관심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집중을 하고 있지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그 감정이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며 당신의 삶 속으로 곧장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문제 중 당신과 관계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지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지요. 한 문제에 계속 신경을 쓰면 결국 당신의 삶 속으로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관심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요. 그러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면 당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면 긍정적으로 창조하고 있음을 알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될 것이며 세상의 문제들 자체에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단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기쁨의 자유를 만끽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든지 얼마나 거대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 속에서 창조를 이룰 만큼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삶 속에 있다면 생각을 통해서 그를 초대했기 때문이지요.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으로 초대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당신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 통제력 밖에 있는 것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을 갖고 벌어지는 모든 논쟁은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신을 누군가의 행동의 희생자로 여기는 사람은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초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모든 경험의 창조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을 컨트롤한다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지요. 자기 존재의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의 거대함을 인식한다면 스스로의 결정과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을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의 생각에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메시지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확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든 크게 말로 표현하든
종이의 글로 적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소망하는 것의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에서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적이 없었고, 창조의 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적도 없었지요. 아울러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급속하게 현실로 구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의 시대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겪는 경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도 없었지요.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대입니다. 원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 훨씬 더 많은 것을 허락하고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인 셈이지요. 이런 이유로 이 시대는 만족, 보람, 평화, 환희, 흥분과 황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만족이나 보람, 평화, 환희와 황홀을 경험할지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경험의 폭이 넓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소망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과 지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생각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계획적인 창조의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것을 원했는지 아닌지 잠시 멈추고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내 생각의 힘과 창조 과정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룬 것이며 나는 이것에 만족한다. 자신이 모든 경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생을 컨트롤하며 살게 되고 우리가 말했던 환희에 찬 황홀감을 맛볼 수 있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드는 감정은 당신의 창조가 지금 행복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행을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반응은 지금 당신이 창조의 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매우 강력하게 암시해 주기 때문이지요. 무언가를 얻으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의 정도는 금전적인 가치나 크기와는 상관없는 거죠. 단추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거대한 성을 쌓는 것만큼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단추 하나를 정말 원했다면 말입니다. 의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매일 더 많이 생각해내고 생각을 통해서 창조되기 시작한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나씩 받게 될 때 때로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창조의 힘을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놀라운 삶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을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없었다면 당신은 그대로 다른 존재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보다 넓은 내적 존재의 시각에서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물질 세계에 옮겨놓고자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창조적인 힘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자 했지요. 당신의 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존재의 총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의도했던 것을 분명하고 계획적으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대해 왔습니다. 당신을 내적 지혜의 단계에서 의식적인 지혜의 단계로 안내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놀라운 시간 속으로 들어서는 이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당신이 창조적인 능력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한다 해도 또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창조는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그렇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추 하나를 만들어내든 거대한 성을 쌓든 간에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있다면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지요. 당신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시간 속에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이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십시오. 보다 크고 넓은 내가 있다. 내면의 넓은 시각을 가져라. 내면의 넓은 시각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내적 존재는 육체적 삶과 영적인 삶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시각을 갖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얻은 것보다 더 훌륭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넓은 시각을 지니는 것, 즉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존재와 내적 존재가 결합하면 지금까지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보다 넓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 그 결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내적 존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허락의 단계는 매일 시간을 따로 내서 물질적이고 인위적인 생각의 세계를 잠재우고 내면의 세계를 경험하겠다고 의도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람들은 명상 또는 마음의 수련이라고 부르더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받는 압박과 책임에서 벗어나 휴식과 자유를 구하고자 명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보다 넓고 광대한 내면의 세계를 느끼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우리 시각에서 본 명상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 두 차원 사이에 있는 통로, 즉 채널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이 통로가 만들어지면 명상을 통해 메시지가 쉽게 양방향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의 개방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오는 지혜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세계 사이의 채널을 열게 되면 말 그대로 더욱 넓고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보다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결정하면 그 결정은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내적 존재로부터 감정의 형식을 빌려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채널을 열기만 하면 감정의 전달이 보다 증폭될 것입니다. 또한 안내 시스템을 더 잘 인식하고 감정을 신속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창조를 즉시 중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릴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기쁨의 창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합을 권하고 있으며 그 전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 인생의 경험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새로운 경험의 추구, 즐거운 감정의 발견 등 이 모든 것이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렸지요.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울 것이며 원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기쁨의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창조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지요. 현재의 나와 내적 존재가 결합을 하면 당신은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내적 존재가 보내는 열띤 감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한다면 바로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의 바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더욱 구체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막연한 소망은 막연함에서 끝나버리고 말겠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특별한 것을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창조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는 1초 앞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지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상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삶의 경험을 할 때마다 당신의 시각도 변하게 마련이니 날마다 가장 지배적인 의도를 규정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의 시각은 분명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내적 존재와 결합을 이룬다면 당신의 시각은 다시 한번 변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시각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십시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함께 그 의지를 우주로 발산하십시오.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창조의 과정, 총체적인 존재들이 당신의 창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각은 계속 변하고 원하는 것도 계속 변하게 마련이므로 현재 원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건강한 삶을 의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고 듣는 많은 질병 때문에 심각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완벽한 건강에 대한 의지를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극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한 창조에 반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고도로 발달한 하이테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더불어 다양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과 상충하는 생각의 자극 또한 굉장히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날마다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갖게 될 새로운 시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변화와 성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의도와 내적 존재의 의도가 결합하면 성장에 대한 소망이 당신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불러다 줄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당신은 경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지속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면 창조의 메커니즘과 내적 존재와 온 우주, 즉 총체적인 존재들이 그 소망을 실현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세상에 오기 전 당신은 이곳에서 멋진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예감은 진정 옳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서로의 바람으로 관계를 창조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보람과 평화와 벅찬 환희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절대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경험 속에서 창조를 이룰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초대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지요. 만약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면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은 삶을 풍부하게 확장시켜 줍니다. 생각의 힘과 끌어당김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버릴 거고요.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혼란만 끌어들이게 되죠. 반면에 매일매일 무엇을 원하는지 의도를 정확히 한다면 그 의도를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면 기쁨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그들을 삶 속에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도 다른 사람을 멀리하기 위한 벽도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단 생각의 힘을 이해하면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기쁨 속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자유를 기꺼이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르면 평화와 만족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환상적으로만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창조의 법칙은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차원의 존재와 육체적 경험이든 영적 경험이든 간에 모든 경험에 적용될 수 있지요. 건강의 유지 등 다른 사람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의 창조에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창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양쪽 모두가 그 관계를 원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경험 속으로 당신이 창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바람으로 그 관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사적인 관계든 사업상의 관계든 간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의도해야 만족스러운 관계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의해서 일단 관계가 성립되면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지요. 모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 놓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원해야 합니다. 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험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창조의 과정에 대한 원리를 개인이 창조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나쁜 감정이 들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그릇된 창조를 멈추기 위해서 경고의 종소리에 보다 민감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창조를 이룰 때에도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절감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그 순간의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이 합의한 것과 조화롭지 않다는 신호, 즉 경고의 종소리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즉시 멈추고 당신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분노나 좌절감 따위가 마음속에 계속 머물도록 놔두면 그릇된 창조를 낳게 되니까요. 창조는 당신뿐 아니라 그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 원하는 것과 서로 맺은 합의와 약속에 초점을 맞출 때 분노나 좌절의 감정은 사그라질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점점 더 많은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도 줄어들게 마련이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에 관심을 집중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많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조화로운 상태에 집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경험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반면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같은 바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손을 놓아버릴 테니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돌과 대립,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비슷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때 당신은 놀랍고 새로운 삶의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창조의 과정을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결부되지 않은 사적인 창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관계나 사교적인 관계 혹은 사업상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각자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각자의 바람을 규정하면 그 합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바람을 대화로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화의 부족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길 기대하거나 자기와 같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당신과 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을 빌려 당신의 바람을 이해시켜야 하는 거죠. 서로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대화를 통해 합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변화하고 있는 존재이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원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관계나 합의 속에서 매일 각자의 바람을 표현하는 짧은 시간을 갖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창조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지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처럼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융통성 있는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당신의 바람도 변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생긴 생각을 적용할 때 말 그대로 소망에 대한 창조가 개조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똑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면이 그렇지 않은 면보다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바람을 표현할 때 관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가갈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에서는 멀어질 것입니다. 한두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둘 때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1분 후에라도 바로 직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열쇠는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느끼는 그 상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오직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만 생기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부조화보다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를 낳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불화를 낳는 면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삶은 당신이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고치려 한다면 큰 고민거리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부정적인 경험을 더욱 끌어모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주요한 의도는 조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 또한 같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 속에서도 각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삶을 바라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기꺼이 허락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에게서도 똑같은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단계에 이를수록 전체적인 조화와 평화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 정황을 찾기 어려우니 이제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강하고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소망을 확장시켜줄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만 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결점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의 의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길 허락하십시오. 비난과 비판이 흘러넘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을 보면 조화보다는 부조화가 훨씬 더 많지요. 칭찬보다는 비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조화를 추구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언론을 접할 때나 심지어 친구의 부정적인 견해를 들을 때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내적 존재가 보내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서 그 순간 당신이 그릇된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기쁜 감정을 추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나쁜 감정이 생기는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을 전환할 때 계획적인 창조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해의 단계,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단계로 안내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법칙들에 대해 삶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경험이 법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괴롭혔던 삶의 복잡함이 명쾌하게 풀려가는 것을 볼 때, 바람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당신과 마찬가지로 조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느낄 때,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실제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상상한다. 원하는 것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을 내서 현재의 시각에서 자신의 바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원하는 세상을 정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낡은 습관과 다른 사람의 영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시각 역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경험하면서 갖지 못했던 순수한 소망의 상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창조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서 이 시간을 바라본다면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흥분된 예감으로 부풀 것입니다.
생각의 힘을 통해 경험하고픈 것을 그리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에서 창조를 낳게 되고 대개 그 시각은 아주 서서히 변합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것이며 기존의 생각으로 묶어 놓았던 많은 믿음과 습관이 경험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 원하는 삶을 그려보십시오. 항상 계획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의 신호가 되는 감정을 추구하고 그 느낌을 민감하게 인식하십시오.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머릿속의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보조를 맞춰 관련된 생각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행동은 항상 지배적인 의도를 따라가게 마련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흥미진진한 시간에 서둘러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돌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행동은 언제나 쉽게 이루어지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아서이며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닮은 두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다름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당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말의 힘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바와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납득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신의 바람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삶을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이와 똑같이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적 삶과 영적 존재의 삶으로 얻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누구이며 존재의 정체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시각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런 의도가 어쩌면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며 생각의 힘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결코 개인적인 모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마도 서로의 차이를 더 쉽게 인정하고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선택에 압도되지 말고 그 선택이 보람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는 가능성에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날마다 더 많은 바람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가져보십시오. 그 소망이 삶에서 실현되도록 허락할 때 느껴지는 흥분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흥분과 기쁨을 느끼며 이 책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우리의 분명하고 계획적인 의도가 이 책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구현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글로 기록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메시지가 책으로 인쇄되고 묶여져서 당신 손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책을 읽고 생각의 자극과 보다 폭넓은 분명한 시각을 얻게 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육체적 존재와 보다 넓은 내적 존재가 결합되어 당신의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부에서 솟구쳐 나오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그려봅니다. 이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지속시키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접할 때 내적 존재가 보내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당신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는 당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쁨과 흥분 속에서 전진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신의 놀라운 성장을 기대하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모든 것에 기쁨을 느끼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하고 계획적인 의도의 힘으로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밟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